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사상 10월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사상 10월호에 게재되어 있던 아더 캐슬러라는 사람의 자서전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이 아더 캐슬러 자서전의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1952년 사상 10월호는 그 내용이 이 아더 캐슬러 다음에 패스트라는 소설 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패스트 소설은 지금도 번역돼서 나온 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2년 사상 10월호의 실질적인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실질적인 내용은 이 아더 캐슬러의 자서전이 이제 끝이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라는 소설의 연재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호의 맨 마지막에 보면 편집 후기 그 부분이 있는데요. 편집 후기도 뭐 좀 어느 정도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사상 10월호 사상 편집 후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아더 캐슬러 소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아더 캐슬러 자서전 중에서 소련을 이제 방문해서 느낀 점은 저번 영상이었고요.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람이 공산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서서히 인식을 해가는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공산당을 탈퇴하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는데요. 공산주의는 필요한 거짓말, 필요한 비방, 그 다음에 당견한 착오를 아니하게 하는 위협의 필요성,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뭐 필요한 거짓말, 필요한 비방 대중을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뭐 그 문장으로서 여러분 좀 아실 것 같고, 당견한 착오를 아니하게 할 위협, 이거는 뭔가 하면은 소련에서 혹은 다른 사회에서 공산주의가 지금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직후에는 사회가 어수선해서 살기가 힘든데, 힘들다고 이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소련이 공산혁명이 일어난 한 15년이 지난 1930년대 중반도 그렇게 힘이 드는 상황인데, 대중들은 바로 그 시점에서 자본주의는 잘 살고 자기들은 못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을 공산주의자 입장에서는 당견한 착오,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점점 잘 살게 되는데 아직 그까지 안 갔으니까 그 짧은 어떤 시기 안에서 대중들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쁜 거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당시의 공산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그러한 착오를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강압의 필요성,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당을 숙청하고 적성적 계급을 파멸하는 필요성,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 세대가 희생을 당하는 필요성, 이러한 것은 다 무서운 것으로 들릴 것이나 실제로 전체주의 입장에서 지금 희생에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무섭고 독재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무섭고 자유를 통제하고 이런 것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 당시 공산주의자였던 자신조차도 그러한 것들을 신념의 한 줄기를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용이하게 용인하는,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다. 정리하면 필요한 거짓말, 필요한 비방, 대중을 당견한 착오를 아니하게 위협하는 필요성, 반대당을 숙청하고 적성적 계급을 파멸하는 필요성,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세대가 희생을 당하는 필요성, 이러한 것은 다 무서운 것으로 들릴 것이지만 신념의 한 줄기를 쫓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용이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 1936년 7월 18일 날 스페인에서 프랑코 장군이 쿠데타를 시작을 하였는데, 나는 프랑코의 본부가 있던 세빌레에 가서 그 이틀이 되자 나는 누구인 것이 알려져 버렸고 공산주의자로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프랑코 군대에서 체포되었을 때 4개월 동안 에스파니아죠. 스페인입니다. 이스파니아 감옥에서 지냈는데 그래서 총살을 당하는 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간섭으로 무사히 석방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경험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는 큰 어떤 계기인 것처럼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경험에서의 교훈을 말로 발표하여 본다 하면 즉 개인이 실제이고 인류는 추상이며 개인이라 하는 것은 정치 수학적의 활동에 있어서는 단위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2명 괜찮잖아. 4명을 이런 형태로 정치 파트에서는 인간을 수학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영, 즉 영혼과 그리고 무한대의 상징이며 그러니까 개인은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고 그 개인 하나는 엄청나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개인은 모든 수학적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귀한 존재고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 범위가 극히 적은 것이며 그러니까 인간을 두고 결과를 가지고 수단을 합리화할 때는 극히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해야 되는 뜻입니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 범위가 극히 적은 것이며 윤리라 하는 것은 사회적 공리의 작용이 아니며 그러니까 사회가 더 좋게 되려면 즉 공산주의 사회가 되려면 인간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공리의 작용이 아니며 자비라고 하는 것은 소부르주아의 감정이 아니고 문명을 궤도에 유지하는 인력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 이 사람이 프랑코 반란에 가서 감옥소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전체가 아니라 한 개인이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를 느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보면 이 이상 평범한 것이 없는데 말이 아닌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에 대한 지식을 그냥 말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기술한 것 가운데 아무리 적은 한 가지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공산주의적 신념과는 이거는 양립이 안 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산주의자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후에 나는 나의 처남이 러시아의 대숙청에 걸리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죄명은 환자들에게 매독균을 넣었다는 것이며 외국의 간첩이라는 것이다. 또한 나의 친구 유명한 원자학자로 우크라이나 물리기술원에서 이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소속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크라이나 물리기술원에서 근무하던 바이슬레거 이제 독일 말은 이 아이가 아로 발음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슬레거와 그의 처는 스탈린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것으로서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이 바이슬레거는 그 자백에 서명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3년간 투옥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이슬레거의 처하고 같이 체포됐는데 하지만 이 소련에 있던 다른 대사관, 다른 나라의 대사관이 이 처를 이제 빼돌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소련을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는 알버트 아인슈타인하고 또 노벨상을 받은 프랑스의 다른 세 물리학자의 서명을 받아서 소련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공개 재판을 해달라 이렇게 서명 물리학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물리학자 서명을 통해서 소련이 요구했지만 소련은 끝까지 공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시대에 있어서나 또한 어떠한 나라에 있어서든지 소비에트에 있어서처럼 많은 무명투사가 피살을 당하고 노예로 된 일은 없다. 7년 동안 막스주의의 깃발 아래서 범한 이러한 모든 어리석은 일과 범죄에 대해서
쭉 적혀 있는데 이까지 제가 이제 갖고 왔습니다. 독일 망명작가협회에서 에스파니아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연설을 끝내고 보니까 공산주의자가 아닌 청중의 반은 박수갈채를 하고 있었고 공산주의자들은 팔짱을 끼고 침묵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 수일 후에 나는 당 중앙위원회에 이때는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탈당의 서한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써 1952년 사상 10월호 내용은 이제 거의 내용 자체는 끝났습니다. 이 뒤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패스트 소설에 연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패스트 소설은 지금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시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는 52년 10월 사상체계의 마지막 편집 후기라는 마지막 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 영상부터는 1952년 사상 11월호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